네, 이코노미터. 오늘은 최석원 SK증권 고문 모시고 오늘은요. 원래 최고모님한테는 좀 거시 얘기를 좀 많이 그동안에 여쭤봤는데 오늘은 좀 시장 얘기를 좀 주로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제 2,900선까지 코스피가 올라왔고 오늘도 사실은 좀 코스피, 코스닥 다 플러스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을 요즘에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여러분들 조금 더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최고모님과 말씀 나눌 주제를 좀 보겠습니다. 3,000피 간다. 근데 2,900 넘고 하니까요. 네네. 왠지 3,000선은 이제 뭐 당연히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마저 살짝 좀 드는 분위기라 오늘도 예. 보니까 네네. 오전장에 조금 보합권이더니 지금 지수가 코스피 2,917, 코스닥도 오늘 초반에는 약보합했는데 지금 코스닥도 0.2% 상승 이렇네요. 네네. 뭐 지금 아주 시장이 워낙 좋네요. 그렇게 특히나 6월 들어서 그 대통령 선거 끝나고 네. 하루 이제 우리 인수위 뭐 기간 이런 거 없이 그냥 임기 들어가셨잖아요. 네, 그런 거죠. 그 이후에 기대가 확 살아나면서 거의 그 이후에 상승폭만 봐도 뭐 불과 사실 지금 보니까 그 열흘도 채 안 된 거잖아요. 선거일이. 취임한 지가 일주일 좀 넘은 그렇죠. 거고. 선거일이 6월 3일이었으니까. 6월 3일이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한 열흘 채 안 된 기간인데 또 주말도 있었고 하니까 예. 근데 벌써 다 두 자릿수대로 코스피는 올랐고 네. 그 내부적인 그 종목별로 보거나 또는 업종별로 보면 뭐 두 자릿수 중에서도 뭐 한 20-30% 이상 오른 것들도 막 생겼어요. 그러니까 불과 한 일주일 사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단한 상승세라고 볼 수 그렇죠. 있죠. 물론 이제 그런 이면에는 뭐 좀 안 오른 종목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대단히 많은 종목들이 올라갔는데 지금 장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좀 좋은 이 요소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겹치고 있는 상황이라 기대감이 당분간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세요? 일단 뭐 사실 매크로 측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그렇게 썩 좋으냐?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는 상관성이 많이 떨어져 맞습니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현재 매크로 경제 지표들을 보면 여전히 우리나라는 부진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2분기 들어서는 1분기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 같긴 하지만 절대적인 성장 속도로 보면 올해 전체 성장률이 이거 추경 쓰고 한다 그래도 한 1% 정도뿐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추경을 썬다고 해도요. 맞습니다. 오. 추경을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지만 과거와 달리 이제 추경을 예를 들어 30조 원을 쓰면 저희가 한 예상되는 성장률 이 상향폭이랄까요? 그게 네. 한 0.2, 0.3%포인트 정도 되는 것 그래요? 같아요. 그러면은 예. 지금 예를 들어서 IMF 기준으로 0.5%? 네. 그러면 한국은행 0.8%인데 한국은행 기준으로 본다면 간신히 1%를 넘는 거고 맞습니다. IMF 기준으로 친다 그러면 1%를 못 넘길 수 있는 여지도 여전히 있고. 그렇죠. 게다가 우리 수출 여건을 보면 뭐 지금은 관세 협상이 좀 이렇게 유예되고 있는 기간이니까 결과에 대해서 우리 잘 모르고 기대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아직 예. 끝난 게 아니니까 오히려. 예, 오히려 이제 이 협상 과정 중에서 좋은 일들이 벌어지면서 지난번에 어찌됐든 굉장히 큰 어떤 충격은 한번 지나간 상태니 오히려 조금 이게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사실은 관세 부과되면서 경제학자들이 다 주장하는 거는 어쨌든 10%의 보편 관세가 부과가 됐고 그렇죠. 그거는 살아있죠. 그 이후에 이제 추가적인 상호관세가 부과되는 국가들이 이번에도 이제 보시면은 선의를 갖고 대하는 그 협상에 임한 국가들하고는 자기들이 잘 하겠다는 건데 선의를 가진 국가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건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선의스럽지들 않던데요, 다들. 예. 그래서 그런 효과들이 이제 하반기에 나타날 경우 그럼 수출이 어느 정도쯤 타격을 받을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상당히 좀 거시경제 지표는 썩 좋지는 않다. 그런데 세 가지 요소가 지금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데 예. 첫 번째는 이게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건데 그렇죠. 그 외국인들이 예. 들어오는데 여러 가지 기대가 있겠습니다만 네. 제가 보기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으로부터 떠나는 게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탈미국 자본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거의 대부분의 아이비들이 이 미국의 이 성장률도 성장률이지만 이 환율이
달러화 환율이 떨어질 거라고 다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죠. 지금 예. 뭐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예. 이 협상 과정을 통해서 그런 어떤 미국의 리스크가 한 번 더 부각이 되면서 또 재정과 관련된 부분 더 쓰게 되면 감세를 더 하게 되면 이게 신용도 측면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이미 이제 문제가 생겼고 네. 이제 그래서 이 미국하고 있는 자금의 이동이 일단 있다는 거죠.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그 대선과 관련된 기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거는 빠질 수가 없겠죠.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우리나라가 사실은 경제적으로 제가 굉장히 나쁜 얘기만 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많은 지표들이 1, 4분기가 그래도 저점일 거라는 생각을 좀 갖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일단 우리 1, 4분기의 전기비 성장률이 마이너스 0.2%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거보다 더 나쁜 일들이 계속 벌어질 거냐를 생각을 해보면 내수는 이미 나쁜 대로 나쁘기 때문에 그렇죠. 벌써 몇 년 됐잖아요. 금리 네. 인하 효과가 좀 나타나고 추경을 갖다가 넣으면 일단 2분기 이후의 성장률은 좀 더 나아질 거다. 내수 쪽에서. 그다음 이제 수출이 문제인데 우리가 딱 보니까 미국 쪽 수출은 줄어드는 게 맞아요. 네, 미국이 4월달 뭐 이럴 때 수입을 좀 했다가 그 다음 번부터 보면은 사실은 전반적으로 미국 대미 수출은 좀 줄어들고 예. 대미 무역 수지 흑자도 당연히 협상 과정에서 줄이는 방향으로 줄겠죠. 가야 될 거예요. 예, 그런데 예. 조금 희망적인 게 다른 나라들로의 수출이 좀 이렇게 늘고 있어요. 미국 대신. 네, 그래서 일평균 수출은 여전히 플러스 상태가 유지가 되는 상황이고 하반기에도 보면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래도 이제 플러스 때 성장, 그러니까 수출 증가율이라는 게 가능할 것 같다. 여기에 이제 그 협상이 우리나라는 이제 우호적인 국가일 거라고 보고 네. 우호적인 국가인 경우에 미국과의 관계가 좀 잘 설정이 되면 이제 그러면 수출 쪽에서도 네. 어찌 보면 작년보다는 조금 못할지 몰라도 우리가 관세 협상이 시작되는, 그러니까 관세 전쟁이 시작되는 시점에 기대보다는 그게 네. 이제 몰려서 사실 우리나라 경기 저점을 같이 찍어준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좀 나아질 거라고 보면 어느 나라보다도 사실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기나 국내 경기 민감도가 큰 주식 시장이란 그러니까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일부 좀 반영될 수 있는 환경이다. 그래서 총 보면 외국인 수급도 그렇고 대선 네. 기대, 그다음에 지금 경기와 관련해서도 바닥은 좀 지난 거 아니냐라는 인식,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져 있는 사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수출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시크리컬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게 네. 이 순환도 빠를 뿐더러 이게 좋을 때는 아주 그냥 화끈하게 좋고 나쁠 때는 또 화끈하게 안 좋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은 이제 화끈하게 안 좋은 상황이 이제 거의 끝물에 가까워지는 그렇습니다. 1분기를 경제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예. 예.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시장을 이제 끌고 올라가고 있는 그것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이게 아마 고모님 생각이랑 좀 비슷할 것 같긴 한데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JP모건도 그렇고 보파도 그렇고 이 글로벌 주요 IB들이 되게 한국 시장을 좋게 보는 네네, 리포트들을 내더라고요. 네. 저도 몇 년 만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얘네들이 네. 되게 막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얘기를 내는 거. 네. 역대 이렇게 해외 이런 그 대형 IB들이 한국 시장이 됐든 한국의 어느 섹터가 됐든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동시다발적으로 긍정적인 리포트를 이렇게 내면 실제로 좋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게 뭐 늘 그런 거는 아닐 수 있지만 네. 대부분의 경우는 그 IB들의 그 주장이나 또는 전망이 글로벌 주요 투자기관들의 이 포트폴리오를 짜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건 또 사실이에요. 네, 왜냐하면 저도 이제 펀드 매니저라든지 또는 운용 사이드의 운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봤지만 그렇죠. 사실 깊은 생각을 하면서 자주 만나서 논의를 하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들이 비슷해져 가거든요. 사실 그렇죠. 예, 네. 그러면서 네. 사실 이번에 화두는 이게 아마 글로벌 포트폴리오 매니저들 관점에서 봤을 때 미국으로부터 떠나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국으로 떠난다고 해가지고 뭐 다 파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네. 예, 미국의 비중을 일부 줄일 것 줄여야 되는 건 같은데 맞다. 이거를 어디로 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다 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미중 이 협상은 아무래도 이미 뭐 딴 데들은 7월 9일이지만 중국은 8월 달이 넘어서 이제 협상 결과가 나오고 그것도 지금 상황에서 보면 나빴다 좋았다가 막 반복되잖아요. 네. 어제도 보면은 뭐
이 유학생 히토류 이거를 이제 맞교환하는 식의 어떤 그 협상이 이루어졌다고 런던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오지만 딱히 그렇게 뭐 이렇게 그게 매력적인 협의 맞습니다. 내용은 없어요. 그게 어떤 반작용이냐면 지난번 그 제네바 협의 때 있었던 얘기들을 서로 안 지키고 있다라고 막 싸우다가 그럼 요거라도 일단 좀 협의를 해보자는 정도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미봉책으로 끝난 거죠. 맞습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예. 뭐 어떤 분은 그렇게도 표현하더라고요. 반창고 붙인 거라고. 그러니까. 예, 물론 이제 반창고도 굉장히 좋은 반창고로 붙이면 좋긴 하지만 여하간 미봉책이라는 표현이 맞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장기화될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면 네. 이거는 단순한 무역 불균형의 조정이 아니라 이 패권 다툼이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는 금융 패권, 기술 패권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예. 거라서 이게 뭐 계속해서 양국간은 아코디언처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관계들이 유지될 텐데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럼 대체제로서의 이 국가를 어디로 선정할 것이냐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유럽, 일본, 뭐 우리나라 이런 데들이 있을 텐데 네. 지금은 우리나라도 분명히 어떤 좋은 대안이 될 수 좋은 있다. 대안이 될 수 있고 그쵸. 게다가 이 과정에서 우리가 아까 대선 말씀을 드렸는데 대선 때 여러분의 후보들이 다 얘기를 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사실 지금 이제 우리 대통령 되신 그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과거부터 선명하게 그 정부 주도의 산업 지원, 그다음에 정부 주도의 소비 지원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셨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면 시장에 일단 유동성이 많이 풀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효과가 나중에 가서 좋을지 안 좋을지 당연히 좋았으면 좋겠고 그럴 그럼요. 가능성도 네. 매우 높지만 그 전에 이미 시장은 그에 따른 유동성 효과들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다. 네. 이제 게다가 이번에 또 하나는 이 여대 야수 국면이잖아요. 사실 이게 이런 식으로 의미 있게 여당이 의석수가 많은 여대 야수 국면이라는 게 굉장히 오래전에 드물어요. 일이거든요.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실 그거를 균형을 자꾸 맞춰주셨는데 네. 이번에 이제 이런 중간에 조기 대선을 하게 되면서 그런 여대 야수 국면들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을 비롯한 거버넌스 투명화 과정이 빠르고 그러니까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외국계 리포트들을 쭉 보면 그 리포트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에 그런 어떤 거버넌스 선진화에 대한 자본시장 제도의 선진화에 대한 기대들이 그쵸. 다 포함이 되어 있단 말씀이죠. 일본의 밸류업의 성공이 그런 거니까. 맞습니다. 네. 예, 그런 경험까지도 포함을 해서 외국인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래서 그런 네.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좀 쭉 뭐 텔레그램이라든가 이렇게 자료 나오는 걸 좀 보면 네.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사실 많은 게 사실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900 왔고 2,920포인트 가까이 왔고 이제 3,000은 사실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3,000은 뭐 당연히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고 네, 네. 정말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코스피 5,000 이것도 왠지 네, 네.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럴 때가 조심해야 될 때인 네, 거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일각에서 이제 한국은행이 또 하반기에 금리를 한두 번 더 내린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네. 추경을 통해서 재정을 이제 푸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결국 이제 흔한 말로 시장에서 얘기하는 유동성 장세가 좀 시작이 된다, 네. 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동성 상태가 되면 돈의 힘으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시장의 모습이 나타나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모님도 동의하시는 건지. 이 유동성 장세라는 게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가 잘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게 그 일본에 계시는 그 우라가미 구니오라는 분이 투자의 사계에서 유동성 장세, 예, 실적 장세 이게 이제 번갈아서 나타나면서 증시에 큰 사이클을 만든다 이런 그런 얘기시잖아요. 근데 그 유동성 장세는 뭐 당연히 뭐냐면 나쁜 상황에서 정부가 됐든 뭐 이 중앙은행이 됐든 돈을 계속 걷다가 넣어서 일단 이거를 살려보자는 시도 그 자체가 기대와 함께 형성돼서 나타나는 장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융위기 때 버냉키가 돈 풀어서 했던 그걸 쉽게 생각하면 유동성 장세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과거 시기를 보면 금융위기 때, 그 다음에 지난번 코로나 팬데믹 때 예, 맞아요. 그때도 보면은 뭐 금리는 0%로 내리고 그 우리나라도 0.5까지 맞아요. 내렸어요. 네. 그리고 양적 완화라는 것까지 막 하잖아요. 막 더 이상 시장에서 금리 돈 오르니까. 풀었죠. 그게 네. 이제 결국은 뭐냐면 유동성이 막 풀리는데 그게
그래도 자본시장에 이렇게 들어가려면 기대도 형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대가 있어야 돼요. 물론 무조건 자본을 많이 들어놓으면 일단 기대가 형성될 여건이 마련이 되는데 거기다가 이번에는 그런 기대가 말씀드렸던 대로 경기 측면에서도 또 우리나라 대선 이후에 정책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대를 살리는 유동성도 풍부해질 거라는 기대. 실제로 유동성도 풍부해지고 있죠. 왜냐하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벌써 세 차례 내렸잖아요. 네. 예, 그리고 추경도 지금 13.8조 원 1차 추경은 어쨌든지 간에 지금 돼 있었던 거고 하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유동성 장세를 더욱 강화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유동성 장세는 그 다음번에 그 우라가미 군요에 따라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적 장세로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수치로 이제 증명이 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건 이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게 결국은 이렇게 풀린 유동성이 경기를 살려서 그게 기업의 이익에 도움을 주고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이 기업의 비용들 측면에서 조금 이 지원 어차피 산업 지원을 한다는 건 그러니까요. 비용을 줄여주는 거니까 그게 결국 이익 빼기 비용은 수익 아니겠습니까? 네. 이익이니까 이익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가는 이제 이게 확인되는 시점은 분명히 올해 이제 하반기 정도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이제 그것보다는 그렇게 될 거라고 믿긴 하는데 네. 기대에 의해서 가는 거고 아마 2분기나 3분기 특히 제가 보기엔 2분기는 많이 눈높이가 낮아졌다가 올라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제 3분기 때 기업 실적들이 이미 다들 높아져 있는데 그거보다 좀 못 미칠 경우에는 아주 전형적인 유동성 장세에서의 조정 과정이 한 글쎄요. 번쯤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조심할 부분은 있지만 사실을 생각해보면 3분기의 실적이 어떻게 될 거냐는 이미 좀 나중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기대에 의해서 형성되는 과정 그리고 유동성 그 장세의 이제 두 번째 리스크는 사실 밸류에이션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비싸지면인데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도 PBR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배가 안 될까 되죠.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비싸다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더 이어질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시장이 한쪽으로 쏠리다 보면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왜냐하면 관성적으로 우리가 경험해왔던 밸류에이션보다 너무 높아지게 되면 항상 그에 대한 부담이 뒤따라오니까 근데 그런 어떤 단기적인 조정 과정들을 제외하면 아직은 상승 추세가 좀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3,000선 넘어서도 좀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습니다. 건데. 네. 근데 계속 이제 부담스러워하시는 거는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공통적으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한쪽으로 분위기가 쏠리고 있다라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워렌 버핏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대표적인 투자 구루들이 이제 남들이 다 좋다고 그럴 때가 이제 빠져나올 시점이다 등등등 뭐 이런 일도 할 때라 이런 생각들은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 웬만하면 다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고냐 아니면 뭐 잠깐이라도 스탑이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를 들어 고라면은 고에 대한 말씀들은 좀 충분히 해주셨고 그럼 스탑이 될 수도 있는 여지도 우리가 한번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일종의 이제 리스크가 뭐가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겠죠. 어떤 것들을 혹시 생각하세요? 일단 뭐 대표적인 거는 밸류에이션이고 사람들 그러니까 투자자분들께서 밸류에이션을 어디에서 부담스러워할지는 사실 누구도 몰라요. 그럼요. 그런데 과거에도 보면 그 일단 단기 조정은 늘 한 15% 20% 정도의 상승이 나타난 이후에 단기 조정이 없었던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아니고서 뭐 더 갔다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확률적으로 그걸 좀 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거는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일 거고 이제 내부적인 상황을 보면은 이제 실제로 제가 아까 경기가 바닥권이고 좀 나아질 수 있는데 이런 이 추경을 하고 뭐 금리 인하라고 부작용이라는 게 뻔합니다. 물가가 다시 올라가거나 그런 거죠. 또는 금리가 올라간다거나 이제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면밀히 지켜봐야 될 거고 글로벌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미국의 이 협상이 어떤 방식으로 될 거냐의 문제입니다. 특히 미중 관세 협상은 이번에도 보듯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으로 지적할 만한 거는 글로벌 관점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났죠. 이란 쪽 관련해서 핵 협상 문제 이런 맞습니다. 거죠. 핵 협상이 잘 안 되니까 어쨌든 미국 사람들을 다 이렇게 중동 지방에서 이렇게 나가라고 얘기를 철수하랬다는 얘기가 좀 들리긴 합니다. 철수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유가에 영향을 미치면 이건 누구도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리스크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게 굉장히 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우리가 지금 6월 중에 너무 빨리 올랐잖아요. 그리고 지금보다 조금 더 오르는 이런 장이 있더라도 오르면 오를수록 이럴 때 그런 영향이 그러니까
이 요소가 나타나면 하락폭이 커지는 현상이 그렇죠.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계속 모니터링 하셔야 돼요. 이런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지금은 우리 거버넌스 문제도 좀 해결이 될 것 같고 산업 지원도 이루어져서 장기 상승 추세 지금 될 것 같은데 중간중간 그런 리스크를 좀 대비하려면 말씀드렸던 몇 가지 리스크 요인들을 꾸준히 모니터링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리스크들이 추세를 꺾을 정도는 아닌 거란 거죠? 네, 아직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라크 전쟁이 다시 발발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얘기는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건 이제 그때 가서 또 얘기를 해봐야 터지면 되죠. 달라지는 거죠. 네, 네. 또 그때 또 이제 모시고 말씀 들으면 또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네.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고모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